자, 오늘은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뭐 여러 차례 배웠던 것들이에요. 다시 한번 복습하고 또 하나 찾아보고 하는 거고, 앞으로 지금 오늘 하는 이것들이 거의 이제 앞으로 나중에 투자처, 투자 지역을 찾는다든지 투자 물건을 한다든지 할 적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뭐 기본을 알고 있어야지만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그거를 따라올 수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처나 또는 투자 지역이나 물건이나 이런 거를 완전하게 들어가기 전에 지금 기본적인 지식을 다시 한 번씩 다지는 시간이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다 알고 있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다 알고 있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계속해서 내가 반복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보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다 알 것 같지만 실제 이제 부딪혀서 해보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예, 막막해지고 머릿속은 하얗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걸 보시면서 그런 거를 미리 준비하고 이러기 위해서 하자는 뜻에서 하는 거니까 뭐 계속해서 한 얘기는 간단간단 넘어갈게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왜 하느냐? 예,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누가 뭐 어떻게 해서 돈을 벌거나 다른 사람이 돈을 벌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관여치 마셔라. 그리고 어떤 일을 판단을 할 적에 내가 이렇게 했을 적에 내가 돈이 더 되는가 안 되는가만 따지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 참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매도나 매수자나 이런 분들이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차치하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돈이 되는지 또는 돈이 내가 더 되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걸 보시자는 거고 땅 투자 자체는 조금 굉장히 어렵다. 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현재가 아니더라도 미래의 가치를 찾아내기 때문에 쉽지 않다. 예, 그래서 많은 경험이 필요하시고 많은 간접적으로라도 경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뭐 이거는 앞에서 얘기한 거니까 그대로 하고 자 이거 계속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지만은 우리가 이번에 그 여러 가지를 하면서 아마 각자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해보면서도 많이 했을 텐데 목적이 분명하게 정하고 시작을 하셔라. 예, 그래야 내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가 정해지지 않으면은 자꾸 우왕좌왕하게 되고 자꾸 다른 데로 새버려요.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혹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뭘 하려고 그랬는지를 반드시 생각하고 하셔라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농지 투자를 한다면 목적이 딱 크게 두 가지 내지는 세 가지 정도로 나오는데 그냥 두 가지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농사, 귀농, 귀촌할 거냐. 쉽게 얘기해서 농사 지으러 시골로 갈 것이냐. 전원생활이나 농사 지으러 시골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돈이 되는 농지에 투자를 할 것이냐. 여기서 자꾸 농지 하니까 농지에 대한 개념이 농사 짓는 거가 자꾸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는 돈 되는 땅에 부동산에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농사 짓거나 전원생활을 하는데 가서 내가 살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농사용이라든가 귀농귀촌형이라든가 이런 것이라면 그것이 좋은 데는 어디예요? 한적한 시골이에요. 농촌 마을, 시골 마을. 여기가 어쩔 수 없이 거기는 그런 것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돈 되는 농지, 돈 되는 땅 또는 돈 되는 부동산 하면 이것이 정말 지금 현재 돈이 될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땅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가치를 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 지역이 어떻게 변해서
땅값이 올라간다든지 나의 그 자산 가치가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목적으로 갈 것이냐를 꼭 정해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농지 투자라고 그러면서 돈 되는 농지 투자라고 그래요. 근데 이쪽에 오면서도 자꾸 농지 하니까 농사 짓는데 초점을 맞추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돈 되는 땅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을 할 때는 지금 이거를 당장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쓰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당장이 아닌 5년, 10년 내가 기다렸다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내가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투자처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갈 것이냐 그거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 돈 되는 농지를 할 때 개발 수익을 창출할 거냐, 농업인용 농지를 할 거냐, 주말철용 농지로 갈 거냐,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방법에 그걸 투자하러 들어가는 방법의 어떤 문제이지 내가 이 목적을 좀 반드시 정하셔라. 예, 그래야 내가 어떤 걸 할 건지.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할 적에 우리는 여기다가 사실은 요 사이에 농업인용 농지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가요. 이 농업인용 농지는 농사용도 아니고 돈 되는 농지도 아니고 예, 아무것도 아니야. 그 일자 그대로. 농사용 농지도 아니고 돈 되는 농지도 아닌 여기 사이에 농업인용 농지라는 말을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야말로 맞다나 돈 되는 농지 또는 돈 되는 부동산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농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일단 경험 또 이렇게 취득하고 관리하는 데야 노하우 이런 것들을 내가 이런 실제 해보지 않으면 아무래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의를 듣고 내가 해봐도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기 전에 하나의 기초 준비 과정이다. 그 준비 과정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고 향후에 돈 되는 땅을 투자할 때에도 농업인이라는 그 기본 틀은 내가 유지를 하면서 돈 되는 땅들을 투자해 가는 것이 보다 안정적이고 또 그 투자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농업인용 토지라는 농지라는 걸 농지 투자라는 걸 제가 자꾸 얘기를 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방법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렇게 겨울에는 농사꾼들도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지금까지 그래왔고 지금도 그렇고 자꾸 이 준비 과정을 자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좀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렇게 모내기를 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듯이 농업인용 농지를 투자해서 일단은 준비를 좀 더 깊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런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확을 거둬야 되는데 이 수확을 거두는데 얼마나 내가 관리를 잘하고 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확을 잘 거둘 수도 있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 방치할 수도 있다. 이거는 물론 여러 가지예요. 이렇게 잘 지은 농사도 제때 거두지 않으면 이렇게 얼음 속에다 갖다 처박아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서 하셔라 그런 얘기야. 이런 것들도 보시면서. 그래서 농지 투자는 제때 심고 제때 관리하고 그 다음에 제때 거두어야지만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농사 짓는 땅하고 이렇게 돈이 되게 만드는 땅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예, 돈이 되는 땅과 농사 짓는 땅은 완전하게 다르다 하는 걸 개념을 다르게 잡으세요. 이 넓은 들판에 이렇게 보기는 좋습니다. 여기가 가서 보면 보기 좋고 다 좋아요. 정말 땅 같고 예, 정말 잘생겼고 예, 미남이에요. 우리나라 뭐 미남 미녀라고 해서 다 부자로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 마찬가지로 겉만 번들어 하지 실제 실속은 없는 것이 농촌의 농지입니다. 우리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땐 그래요. 농사용으로 봤을 땐 여기가 가장 미남이고 잘생기고 좋은 땅이죠. 그러나 돈 되는 땅들은 이렇게 개발이 예정된다라든지 이렇게 도시 주변에 있는 자연녹지라든지 이런 곳들이 향후의 미래 가치가 있어서 이런 데로 투자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투자 농사 짓듯이 하라. 땅 관리할 때. 그래서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짓듯이 내가 투자를 해놓고 관리를 하고 잘 관리하고 제때제때 거두고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 거둘 것이 있다. 그래서 이 옆에다가 뭐 농지 투자로다가 제가 써놨습니다만 별거 아니고 투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를 뭘로 잡느냐예요. 그래서 투자 물건을 잘 찾아야 하는가. 예, 대부분의 우리 부동산 투자, 땅 투자에 들어오면은 아마도 대부분이 물건을 잘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은 투자처를 잘 찾아내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거, 지역을 잘 선정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이런가 하면은 투자 시기를 잘 잡아야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들도 있어요. 어느 거 하나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거 하나 소홀히 할 수는 없어요. 어느 거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다 중요한 것입니다. 다만 굳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 특히 땅 투자 같이 좀 장기 투자가 대부분인 것. 바로 개발해서 뭐를 하려고 그러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토지 투자는 기본적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거고, 그보다 더 길게 가는 투자가 토지 투자이기 때문에 투자 시기를 잘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토지 투자에서는. 왜 그러냐면, 보편적으로 우리나라는 10년에서 12년 사이를 일주기로 해서 부동산이 단기 파동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꼭지에 잡으면 5년, 10년을 그냥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투자처라는 것이 꼭지에 가면 투자처나 투자 물건이나 좋은 물건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좋은 지역에서 좋은 물건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저점 부근에 위치해 있을 때는 좋은 지역에서 좋은 물건을 잡는 것이 좀 더 수월합니다. 예, 싸고 비싸고의 개념이 아니에요. 좋은 지역에 좋은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 예, 이런 얘기가 더 중요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다음에 좋은 물건을 찾아서 해야 하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하느냐. 소문으로 뭐 어디서 듣고 누가 해줘서 예. 그다음에 이런 걸 무조건 누구한테 들었든 어쨌든 내가 확인이 됐다 그러면 이걸 소문으로가 아니고 내가 그 계획이라든가 거기에 적어야 된 거에 추진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라 그런 얘기야. 반드시. 대부분이 그냥 이 얘기 듣고 그쪽에서 하는 계획이나 뭐 이런 도면이나 보여주는 걸 보고 그냥 결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거 굉장히 그 사기라고 그러기보다는 침소봉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렇게 침소봉대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거를 전적으로 믿지 마셔라. 전문가가 됐든 뭐 교수가 됐든 강의하는 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나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확인을 해 보셔라. 예, 이 확인을 할 때 공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비공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급적 내가 확인을 할 땐 조용조용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내가 막 쑤시고 다니면은 내가 막 쑤시고 다니다 나면은 주변에서 눈치를 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 맞다나 예, 뭐 별의별 공중전까지 다 겪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자그마한 그 움직임 하나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투자자들이 있다는 거, 나보다 훨씬 고수들이 있다는 거를 이해하시고 조용조용 확인을 하시는 습관을 가지셔라. 아마 내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을 텐데 마음에 드는 내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물건이 있다든지 또는 경매 물건 같은 것 중에서도 혹시 좋은 게 나왔다든지 하면 바로 그 앞에
그 물건 앞에서 확인하는 것은 금하셔라 하는 얘기를 들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물건 앞에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쓱 지나가면서 보고 멀리서 보면서 크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물건 앞에서는 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그 완전한 그 물건, 그러니까 어느 독단적인 물건, 이런 물건이라면 그 물건 앞에서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저기 좀 나왔거나 또는 이거를 내가 이렇게 보는 것이 잦아지거나 또 주변에서 보면 값이 올라간다거나 매물이 들어간다거나 또는 다른 경쟁자가 붙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소리 소문 없이 보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동산 투자처는 어떤 데서 해느냐? 지금 이제 땅 투자, 뭐 다른 부동산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땅 투자에서는 개발 가능 예정 지역에서 하는 것. 이번에 그 LH 사태, 광명시흥 사태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이런 그 개발 가능 지역에서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면 개별적인 개발 계획에서 하거나 도시 기본 계획에서 하거나 그 다음에 이런 거 저런 거 소문은 없는데 도시 주변에서 과거의 사례 또는 과거의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내 주변에서 앞으로 이게 될 것이라고 예정되는 지역에다가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10년, 20년 뭐 그 이상이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경험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다. 특히나 땅의 고수라 할까요? 전업 투자자들, 또 전문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런 개별 계획은 물론이고 도시개발도 물론이고 이런 데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하여튼 개발 가능 지역에서 한다. 그 다음에 이런 규제가 완화되는 지역 또는 완화될 지역에다가 한다 하는 거. 예, 이게 우리가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정책이나 언론이나 뭐 이런 데에서 흘러나오는 걸 가지고 그 지역을 이런 면에서 앞에서 본 이런 면에서 검토를 해서 가능성이 있는가,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 될 건가, 또 내가 지금 들어가면 언제 내가 회수할 수 있는가, 또 회수한다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 보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자, 제가 계속해서 우리 이번에 지금 현재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지금 현재가 중요한 시기라는 것은 지금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2021년, 22년 해서 2020 한 3, 4년도, 길으면 5년도까지 사이에 우리나라에 앞으로 20년 동안 할 계획들이 나온다. 예, 앞으로 우리나라가 20년 동안 어떤 개발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불과 2020년부터 2023, 4년 길으면 5년도까지 이 사이에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다 지금이.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해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요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게 있고 국토종합계획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20년부터 40년, 그러니까 21년부터 40년까지예요. 그래서 이것이 19년도 12월 달에 이미 확정됐다. 국토종합계획이. 그 다음에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이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이 현재 추진되고 있고 초안은 나왔고 이제 확정안만 지금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저거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밑으로다가 만들어지는 것이 특별시 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인데 지금 서울시는 된 것으로 알고 인천시가 지금 거의 다 돼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그다음에 도종합계획인데 이거 역시 금년도에 거의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 다 되고 나면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이 내년도부터, 빠른 데는 지금 금년도부터, 지금 가끔 보시면 우리 저기에 도시기본계획 한다고 그러는 거 나오죠. 2040년 도시기본계획 이런 게. 그래서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이 금년부터 해서 2020 한 3, 4년도까지, 늦으면 2000 몇 년도에 한 25년도까지, 이건 과거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때까지 만들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시군 도시기본계획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시군 도시기본계획이 만들어지면 일단 이제 머리로 구상하는 계획은 다 끝난 거예요. 머리로 구상하는 계획이 다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있고, 도시관리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그 도시기본계획에 있는 것을 실행하는 계획이에요. 이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있는 계획이에요. 우리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구상한 것을 종합적으로 만들어 놓은 계획이 도시기본계획.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은 거기에 있는 계획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이제 우린 이 사업을 할 거야, 예산도 세웠어,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도시관리계획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되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5차 국토종합계획은 19년도 12월 달에 19일 날, 여기 0이 하나 더 붙었네요. 그리고 4차 수도권 정비계획이 20년 12월 달에 일단 발표가 됐는데, 세부 계획은 지금 완전한 내용은 안 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광역철도 계획이 지난 6월 달에, 그 다음에 도로망 계획이 얼마 전에 9월 달에, 공항 계획이 얼마 전에 9월 달에 이 초안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이게 이제 그 전체적인 계획이 만들어지고, 그게 만들어지다 나면 나머지 몇 개 더 나오고 나면 이제 항만계획 뭐 이렇게 해서 몇 개 더 만들어지고 나면 시도 종합계획과 시군의 종합계획이 만들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투자하려고 그러는, 내가 관심, 전국에 다 우리가 투자 못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 내가 투자하려고 그러는 지역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식구들만 해도 전국에 다 있다시피 하니까 주요 지점에 자기가 보다가 이런 것들은 괜찮다 하면 공유를 하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고, 특히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농지 투자, 땅 투자 등 돈이 된다 그래서 뭐 멀리까지 막 옮겨 다닌다고 돈이 크게 되지는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자기가 알고 있는 주변, 자기 있는 주변에서 하는 것이 돈이 더 되니까 그렇게 하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시고, 앞으로 조금 더 바뀐다 하는 얘기 드렸고, 5차 국토종합계획은 이렇게 돼가지고 공개가 돼서, 그러니까 요약안이 현재 그 공청회를 거치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만 살펴보면 6대 전략을 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 주거 뭐 이런 게 있고, 대중교통 이쪽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산업혁명 이쪽에, 이런 식으로 해서 토지 이용하고 해서 이렇게 몇 가지만 우리하고 관련이 됩니다. 투자자들하고. 그래서 그걸 다시 보면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다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시간이 되시면은 훑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을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혹시나 잊고 있던 것들을 한번 되새김질 해보셔라 하는 거고, 광역교통계획은 국토계획에서 나와 있지만 이건 다시 도로계획, 철도계획으로 세부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것들을 더 자세히 보시는 게 좋아요. 국토종합계획은 글자 그대로 크게 제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개별계획, 그러니까 철도망 계획, 도로망 계획, 항만 계획, 그다음에
공항 계획 이런 식으로 물류 유통 계획 이렇게 이제 쭉 개별 계획이 나와요. 이 개별 계획들이 다시 세분화해서 나오면 이것을 갖다가 시도나 시군의 도시기본 계획에다 갖다가 자기네 시군이나 자기네 시도에 해당되는 것을 다시 만들어 놓은 것이 그 시군 도시기본 계획이고 시도 도시기본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별적인 걸 전부 모아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지역들을 보는 것은 그 시군 도시 기본 계획이나 이런 걸 보시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산업단지는 어떻게 할 것이다는 걸 얘기. 국토종합계획에서는 대략적으로 해줬다 하는 얘기고 또 멀리 보고 지금 남북통일까지 준비하시는 분들 있겠지만은 남북통일 된다고 그래서 글쎄요. 뭐 일반인들이 쉽게 가서 투자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사타 수도권 정비 계획이 지금 만들어져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목표를 어떻게 하고 인구나 뭐 이런 건 어떻게 하고 시설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뭐 이 뒤에 환경 보전 이런 건 어떻게 하겠다. 뭐 앞으로 환경 보전 뭐 이쪽에 굉장히 강화되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투자자로서 접근할 때는 환경 보존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약간은 뭐라 그러죠? 감요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감요인으로 감안하고 본다 하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향후에 투자를 하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 서울은 뭐 센터니까 그렇고 보시다시피 여기는 첨단 제조 벨트, 물류 내지 첨단 제조 벨트로 하겠다. 그 다음에 용인 이천 쪽은 스마트 반도체로 하겠다. 그 다음에 이쪽 가평, 양평, 뭐 여주 이쪽으로 해서는 보시다시피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에요. 그러다 나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보존 가치로 간다. 그 다음에 북부 지역은 평화 뭐 어쩌고 저쩌고 들어갔지만 결국은 남북통일 대비해서 일부 조금 들어가지만 생활 밀착형 산업벨트라 그랬잖아요. 크게 발전은 없다 이렇게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긴 남북교류가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따라서인데 남북교류가 일어나서 뭐를 한다 그래도 혹시 이제 그냥 교류만 일어난다면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이 여기가 중요해지겠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한 발짝 나간다고 그럴 때는 아니 여기 있는 회사가 여기 가는데 1시간 더 걸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북한까지 가는 거나 여기에 굳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면도 감안하셔라. 그 얘기예요. 자꾸 남북통일이 되면 지금 파주나 연천이나 포천이 엄청 좁아진다. 북한 가느라고 차 먼지만 먹는 거고 매연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류가 그냥 단절된 상태에서 교류가 일어나면 어떤 전진기지의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권역별로다가 과밀 억제 권역은 어떻게 하겠다. 수도권에서는 성장 관리 권역은 어떻게 했다. 자연 보존 권역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그 나누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수도권 정비 계획 자체가 권역별 계획이에요. 그러다 나니까 이런 계획을 갖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광역 계획은 지난번에 공청회를 하려고 그러다가 취소를 해놓고 지금 그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수도권 광역 계획은 도로망과 철도망이 연결되는 거 일부 하고 가장 여수도권 광역 계획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 땅 투자자들한테서는 또 하나가 뭐냐면 개발 제한 구역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그거에 대한 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는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경기도 도시기본 계획은 현재 용역을 줘가지고 추진 중이다. 서울은 2040 계획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기본 계획이 현재 추진 중이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 결국은 내년 이후에 우리가 얘기하는 먼 큰 덩어리 보지 말고 작은 덩어리로 봤을 때 내가 살고 있는데 또는 내가 잘 아는데 또는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의 도시기본 계획을
뭐 한두 개 시군 정도 이렇게 이해를 완벽하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곳에 어떤 계획을 살펴보는데도 굉장히 빠르게 훑어볼 수 있다. 근데 이걸 제대로 내가 확인을 안 하고 있으면 나중에도 뭘 봐야 되는지, 어디에서 뭘 봐야 되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경험을 축적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꾸 축적을 하시는.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2차 국토 도로망 계획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연결하고 적재적소에 한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와서 10 곱하기 10, 예, 가로축, 세로축, 가로축, 세로축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그러면서 방사형으로 한다고 지금 얘기해요. 거점을 이거는 국토종합계획에서도 나왔어요. 이 거점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방사형으로 하는 그 계획도 있고 그래서 이 도로망이 거미줄 같이 이제 얽히게 된다. 그래서 전국을 뭐 2시간 이내 이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도로망 계획의 전체적인 그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현재 안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면 굉장히 발전할 곳이 어딘가 이것들을 이제 보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과연 그럼 투자를 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더 보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는 거다. 그 다음에 공항 계획이 나오면서 이번에 공항 계획 나온 것 중에 가장 이슈적인 것은 뭐 다른 거 그렇게 없었어요. 뭐 가덕도 이쪽에 있었고 대구공항 이전하는 거 있었고 제주공항 추진하는 거, 뭐 새만금공항 추진하는 거 이런 거 있었지만은 아마 거의 뭐 지금 수도권에 계신 분들한테서는 이런 것들이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의 와닿지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김포공항이 없어지냐 있어지냐 뭐 하던 건데 오히려 확장한다 했고 특히나 경기도 남부공항을 신설한다는 것이 굉장히 핫 이슈로 떠올랐었죠. 그래서 현재 그 수원 군공항 있는 군공항이 있고 군공항에 영향을 받던 곳이 그 이전하면서 이쪽에 저 화성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 지역이 이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철도 노선이 더 연결이 되고 여기도 철도 노선이 연결이 되고 이게 신안선선이죠. 이렇게 연결이 되고 아직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공항 계획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주변에 따라서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은 이 공항 주변이 훨씬 발전할 것인가? 물론 공항 주변에 이 활주로가 이렇게 앉는 거예요, 지금. 활주로가 이렇게 앉으니까 도시가 어디로 앉아요? 이쪽으로 앉습니다. 도시가 이쪽으로 앉아요. 도시가 왜 이쪽으로 앉아요? 계속 얘기하지만 활주로가 이렇게 앉으면 소음은 이쪽과 이쪽이 지는 겁니다. 소음은 이쪽이 지는 거예요. 소음의 영향권은 여기에요. 소음의 영향권은 지금 짙은 보라색 같은 거,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를 하러 가셨을 때도 이런 걸 잘 보고 하셔야 돼. 예. 그래서 뭐 서울 쪽에 그 김포공항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고척동 저 구로 쪽 있는 데까지도 소음이 많이 날 때는 나는데 여기는 지금 뭐 완전 소음 지역이고 여기는 소음의 영향권 지역이라는 얘기로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다가 지금 산업단지는 배치하겠다 하는 부상을 갖고는 있습니다. 예, 물론 산업단지 또 조금 웬만한 거 들어가면 상관없어요. 사실 웬만한 선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계 가공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고 이 주변에 투자할 때도 하시라. 근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철도가 연결되면서 또 철도가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렇게 교차되고 또 이 발전되는 이 지역들 중간중간에 더 발전될 수 있는 지역들이 어딘가 또 보고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보통 개발 지역 할 때 개발이 발표한 지역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 거 아니면 그의 영향권에 있는 이런 주변 지역에 한다 그러는 것이
반드시 여기 공항이 가니까 여기에다 한다, 요 옆에다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서 여기 기존에서부터 갈 적에 이 중간에 철도역 중에도 발전할 곳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디가 되려는지 그런 것들도 분석을 해보셔라 그런 얘기예요. 현재는 아니지만은 뜰 때 또는 더 커질 때 이런 데를 보는 것이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보는 눈이고 키워야 될 안목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본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 영향권에 있다가 영향권에서 벗어나거나 뭐 이러는 거. 자, 이제 부동산 투자에서 어쩌면 제가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뭐 하는 것이, 투자 패턴이 어쩌면 이번을 마지막으로 해서 지금 이번에 도시기본계획도 보면 4차까지는 전국토에 대한 개발 계획이 주점이었어요. 4차까지는 전국토를 어떻게 개발하느냐.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서 뭐 그 혁신도시 뭐 이런 거 하고 뭐 하고 이런 개발 계획이 주 안점이었다면, 지금 5차 계획에서는 환경 뭐 이쪽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다르다. 이제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5차 계획에서도 보면 5차 계획 주관점이 거의 철도망 계획입니다. 거의 철도망 계획이에요. 그래서 도로 계획도 물론 많이 있어요. 도로 계획도 많이 있지만 이번 5차까지는 철도망과 도로망과 그다음에 일부 공항 여기까지 아직도 전국토를 좀 개발하는 게 많이 들어있다. 그러나 이번 2040년이 지나간 이후에 그때까지 살라나? 이후에 여러분들이 패러다임은 달릴 것이다. 그러니까 2030년이 지나가면서부터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것이 좀 많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라 그런 얘기야. 지금보다는. 그때는 이제 개발 위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재생 위주라든지 환경 위주로 많이 갈 것이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그때 가서는 다시 바뀌어가니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투자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다.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개발계획 회전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언제 들어가고 투자를 하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수익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과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시장에서 장사를 잘 하려면 어쨌든 그 지역에 들어가야 되고 좋은 목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많이 찾는 물건을 팔아야 잘 팔리고 돈을 벌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도시 기본 계획을 보고 하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수립되는 그것들이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됐을 적에 얼마나 많은 이용 가치 또는 그 활용 가치가 있어서 그 지역이 많이 올라가고 이러는 게 있는지, 이거는 지금 경험이 없다고 그러면 과거의 걸 자꾸 가보셔야 돼요. 유사한 거를 자꾸 보셔야 돼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간접 경험으로 하든 예행 연습을 하든 이런 것들을 자꾸 찾아서 많이 보시는 수밖에는 없다. 그래야 내가 그런 비슷한 게 왔을 때 투자할 수 있는 확신이 서버린다. 그래서 실제 부동산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배포 있게 내질르시는 분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이런 거 저런 거 너무 많이 따지시는 분들은 제대로 못해. 물론 실수도 많아요. 배포 있게 질르시는 분들이. 근데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나름대로의 투자 원칙이 생겨요. 그러다 나면 그분들이 성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면 그렇게 가는 거고, 아니면 준비를 좀 철저히 하시라. 자, 앞으로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적에 보면 제가 다른 데 걸 좀 하려다가 저거 했는데,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고시를 할 때 보면 그 다음에 그거를 하고 나서 조금 있으면
용역 수립에 대한 고시를 합니다. 공고를 해요. 공고를 용역 수립을 하는 공고를 하는데 그거 할 때 보면 이 과업 범위라든가 과업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데도 있고 또 이게 A4로다가 대여섯 장씩 되게 만드는 데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쭉 보다 나면 이 과업 내용을 보다 나면 아 여기는 뭐를 하려고 그러는구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하는 큰 덩어리는 여기서 다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캐치할 수 있다 그러면 남보다 빨리 일단 캐치했죠.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다가 나면 여기 없는데 주민 설명 이게 만들어지고 나면 주민 설명회를 해요. 공청회 설명회를 합니다. 이 공청회에 갔더니 내가 생각한 지역에 내가 준비하고 있는 그 지역에 내가 생각한 대로 바뀌어가 어떻게 바뀌어가 그러면은 바로 투자를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확정되기까지 얼마 걸리냐? 설명하고 나서부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 그런 얘기야.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내가 충분히 투자할 시간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설명할 때 보면 자 여기 상업지역이 이렇게 지금 밑산자 모양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모자 모양 돼 있죠. 이 상업지역이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되면 내가 이런 데 갖고 있었다면 판다는 것이다. 공업지역이 이렇게 있었는데 공업지역이 여기 없어지고 주거지역으로 돼 있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지역을 들어가서 내가 산다 그런 얘기야. 산다. 그래서 이것만 보고도 내가 준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장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이 설명회에서 나왔습니다. 이 설명회에서 나왔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결국은 그렇게 추진되던 데가 대장 신도시라는 것으로 확장돼서 추진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시는 거고 지금 여기 원래 여기가 대장 산업단지를 추진하겠다 그랬는 데고 여기는 대장 안마을이고 지금 현재는 여기가 여기까지 포함해서 이쪽까지 해서 여기 다 대장 신도시가 된 지역입니다. 여긴 계양 테크노밸리라 해서 국가산업단지로 추진을 하고 있다가 계양 신도시로 지정이 된 곳입니다. 그냥 소문 없이 바로 된 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미리 이런저런 걸로 개발 계획이 나오다가 그것이 확대되거나 또는 그대로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서운산업단지로 1단계, 여기 2단계 이렇게 추진되는 지역이고 여기는 원종 공공 주택 그러니까 청년주택 그걸로 하는 지역이고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이 개발 계획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것들을 내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이것들이 다 도시기본계획에서 반영이 되거나 이 국가에서 얘기하는 신도시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보금자리 지구 모양 이렇게 공공 택지 지정하는 거는 어떤 때는 거꾸로 지정할 때가 있어요. 먼저 발표하고 그 후에 도시기본계획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도시계획에서 하는 거 다시 한번 살짝 보자. 이게 화성시에 2004년 말인가 그때 발표한 거 2005년도에 발표한 건데 그때 당시에 20년까지의 계획이에요. 4차 국토종합계획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이 발표된 겁니다. 이때 보면 자 2005년도에 발표할 때 화성시의 인구가 28만 명인데 2010년도까지 29만 명을 늘큰다 그래요. 현재 인구보다 더 늘큰다는 거야. 배를 5년 동안에. 이렇게 보시면 화성시는 그야말 맞다나 천지개벽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그래서 어쩌라고 해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화성 지금 시청이 있는데 그쪽에 생긴 거고 소동탄이 생긴 거고 그 다음에 2015년까지 하면서 이제 소동탄이 생긴 거고
이런 식으로 이게 개발돼 나온 과정이에요. 자, 보시면 아시지만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불과 10년 사이에 얼마가 늘어요? 30만. 아니 30만이 아니라 60만. 이거 60만이 느는 거예요. 인구가. 그러면 두 배가 원래 있던 인구의 두 배가 느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발전할 어떤 시군도 없어요. 지금 현재 발표된 것 중에 가장 많이 늘어나는 데가 세종시입니다. 세종시가 2040년까지의 계획에서 2035년 정도까지 겁니다. 이때까지 계획에서 현재 인구 30몇만인데 60만으로 늘어나는 가장 크게 늘어나는 도시입니다. 그 나머지 도시는 앞으로 20, 30% 늘어나는데도 굉장히 괜찮은 동네라고 보시면 돼요. 줄어들지 않으면 다행이고 현상 유지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서 하는 거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개발 가능지 분석도, 도시기본계획을 쭉 보다 보면 개발 가능지 분석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개발 가능지 분석도에서 개발이 가능한데 가급적이면 개발 가능 지역을 투자를 했는데, 여기서 지금 하얀색이 개발 가능지거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이 기개발지예요. 그래서 이 기개발지 주변에서 하얀색이 개발 가능지가 적으면 적을수록 가치가 많이 뛸 수 있는 지역이다. 기개발지가 얼마 안 되는데 개발 가능 지역이 많다. 여기는 가치가 얼마 안 오를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이제 땅 투자를 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참고를 하시라 그런 얘기야. 네, 이건 뭐 늘 봤으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자료를 어디에 얼마 줬는데 지금 도시기본계획하는 데에서는 이런 거 안 준다. 이런 내용 안 줘요. 이런 내용 안 준다. 지금 하는 것들은. 머리가 좋아서 다 찾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과거에는 어디를 면적을 얼마 왜 어떻게 한 것이다 하고 줬었어요. 요거는 아산에서 있었던 건데, 자, 아산에서 원래 이게 기본 계획이었고 이게 2030으로 바꾸면서 변경했던 계획이에요. 여기가 이제 주거 지역으로 바뀌었는데 여기가 원래는 녹지 지역이었습니다. 농림 지역이었는데 주거 지역으로 바뀌었어요. 이 지역이에요. 지금 이 지역. 이 지역이 주거 지역으로 바뀌는 건데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바뀌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나 보셔라 그러니 이게 2010년도경에 바뀌었습니다. 2010년도경에 저거 되면서 바뀌었는데 땅값이 어떻게 바뀌었나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과거 사례부터 지금까지 쭉 오면서 농지로 계속 오다가 자 어디서 바뀌었어요? 2005년대. 왜? 도시기본계획을 바꾸니까 바꿨다가 실제 거의해서 다시 되니까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그 실제 보면 어떠냐, 이 지역 땅이었었는데 자 실제 보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 앞으로 완전하게 다 되고 나면 그때 가서는 더 하겠죠. 가격 차이도. 그래서 이런 데를 찾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계획고시, 아까 관리계획고시는 도시기본계획이 있는 것을 그러니까 머리로 구상하고 만들어 놓은 그 계획서에 있는 것을 이제 실행하겠다, 만들겠다 그런 얘기야. 도시개발을 하든지 도로를 만들든지 만들겠다 하고 하는 것이 관리계획이다. 이 관리계획을 보고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늦습니다. 사실은 늦어요. 물론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관리 계획을 보고 내가 지금 투자를 들어가겠다. 그거는 조금 늦고 관리 계획을 보고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건 반드시 주변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도로를 이번에 새로 놔. 그럼 도로와 연결됨으로써 얻은 주변 지역이 발전될 때 이런 데를 들어간다든지 거기에 조그맣게 도시개발을 해요. 미니 도시개발을 해요. 관리계획으로 보니까 도시계획으로 개발을 하면
그걸 개발했을 적에 그 주변에 농지라든지 뭐 다른 땅이라든지 아니면 허름한 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치가 올라갈 때 이런 데를 찾아서 하는 거예요. 이 관리 계획을 보고 내가 이 관리 계획 고시한 이 안에다 하겠다. 이거는 조금 늦는 부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대부분이 늦어요. 관리 계획을 보고 하면. 그래서 도시기본 계획을 보고 들어가는 거고 관리 계획이 나오고 뭐 막 이래서 뭐 뛰거나 아니면 보상받아서 나오거나 이렇게 하는 거고 관리 계획이 나오면은 이제 실행이 되는 거니까 실행이 되면 저게 되면은 영향을 받아서 가치가 올라갈 땅 그 주변에 여기에다 투자를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에요. 요렇게 할 때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시기본 국토종합계획에서부터 이런 계획들이 지금 20년 계획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것들을 잘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내가 2, 3년 동안에 이런 것들을 내가 찾아낼 수 있는 트레이닝을 할 것이냐. 내가 그래서 요새 뭐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현장 답사를 못 다니지만은 현장 답사를 다니면서 도시가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도 자꾸 눈으로 보시는 실제 그 답사를 가서 여러분들이 얻을 거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나 혼자 가기는 어려운 거를 여럿이 한번 다니면서 도시가 이렇게 되는구나. 여기를 이렇게 개발하면 주변이 이렇게 바뀌겠구나. 또 이렇게 된 데를 갖다가 나중에 개발되는 걸 가서 보셔야 돼. 그거를 보셔야 내가 이럴 때 돈이 되는구나. 이럴 때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지금 그 자리에서 내가 못했어. 그 자리에서는 못했지만 다음에 유사한 계획의 발표가 나오고 비슷한 정보를 들었다고 그러면 내가 어디다 투자해야 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삼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노하우를 축적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그 자리에 투자해라고 가는 거 아니라는 거. 이 지금 제가 오늘 1시간 동안 지금 얘기한 것도 이거를 가지고 지금 여기다가 투자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과거 사례 주변에 거 뭐 이런 걸 보고 내가 자꾸 그 간접 경험이라도 하셔라. 직접 경험은 거의 못하니까. 그러니까 간접 경험이라도 해야 내가 나중에 부유사한 게 다시 나오면 한 번쯤은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쯤은.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하셔라 하는 얘기로 드리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고 5분 동안 쉬었다가 5분 동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에 뭐 차 좀 한 잔씩 마시시고 혹시 뭐 나 얘기를 좀 나누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음소거 제거하시고서 들어오셔서 얘기들을 나누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